안녕하세요. 가성과 감성사의 시청자 여러분, 서계동 김대리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기획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OTT 관련 영상을 꽤나 많이 올렸죠. 기기에 관련된 영상, 플랫폼이나 컨텐츠 관련 영상 등 OTT는 저희 채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희 채널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많은 요청을 주시는 부분도 모두 OTT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은 리뷰를 요청하신 OTT 박스 중에 나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비교할 제품은 애플 TV 4K HDR과 쉴드 TV 프로 3세대입니다. 아마 제가 3년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의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제품들은 OTT 관련 상품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상품일 겁니다. 이 두 제품 다 20만원 중반대로 구글 TV 가격의 약 3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제가 쓰고 있는 4K에 HDR 지원되는 43인치 중소기업 TV 가격과 비슷한 가격의 제품입니다. 오늘 비교가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3년 이상 OTT 박스를 사용했던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냉정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전에 요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두 제품을 절대 비교하기엔 쉴드 TV에게 페널티가 있는 게 애플 TV는 출시된 지 몇 달 안 되었지만 쉴드 TV는 2019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런 디지털 시장에서 3년이란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쉴드 TV는 엔디비아 테그라 X1 플러스라는 프로세서를, 애플 TV는 애플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쉴드 TV의 테그라 X1 프로세서는 닌텐도 스위치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이고요. 애플 TV의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는 아이폰 XX와 아이패드 8세대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단순 OTT에 사용하기엔 둘 다 매우 오버스펙이고요. 아마 게임 콘솔로서의 기능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프로세서를 장착한 것 같습니다. 내부 저장 공간은 쉴드 TV가 16기가, 애플 TV는 32기가, 64기가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외부 장치와 연결 포트는 쉴드 TV에 USB 3.0 포트가 2개 있는 반면 애플 TV는 없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는 두 제품 모두 4K, HDR, HDR10, 돌비 비전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합니다. 인터넷 연결은 두 제품 모두 유무선 다 지원하고요. 블루투스는 둘 다 버전 5.0을 지원하는데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애플 TV는 여타 다른 애플 기기처럼 AAC 코덱까지만 지원되는 반면 쉴드 TV는 고음질 블루투스 코덱인 LDAC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몰랐는데 직접 연결해보니 LDAC가 잡히더군요. 어시스턴트는 쉴드 TV가 구글과 알렉사를, 애플 TV는 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운영체제는 쉴드 TV가 안드로이드 TV 버전 9을, 애플 TV는 애플 TV OS 15를 사용합니다. 요즘 신상 안드로이드 TV의 버전이 11인 걸 감안하면 아무리 3년 전 출시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쉴드 TV의 가격은 출시 당시 가격이 $200였고요. 현재 인터넷에서 26만 9천원 정도의 해외 직구로 구매가 가능하고 애플 TV는 32기가 모델이 23만 9천원, 64기가 모델이 26만 9천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쉴드 TV가 HDMI 버전 2.0을 지원하는 데 비해 애플 TV는 버전 2.1을 지원하는데요. 혹시 4K 120Hz를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기본 사양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제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 TV부터 보도록 할게요. 역시 애플답게 디자인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바닥까지 이렇게 예쁘게
전원은 팔자 코드로 220V AC 전원이 바로 들어가는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포트가 있고 이더넷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포트가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AC 전원이 바로 들어가는 걸 보니 내부에 아답터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꽤나 무게가 묵직합니다. 자, 이 제품은 이 리모컨이 핵심이에요. 마치 에어팟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인데 알루미늄 재질에 제가 요 근래 봤던 리모컨 중엔 가장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리모컨의 핵심은 이 클릭 패드랑 이 겉에 있는 휠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TV를 연결해서 이 어마어마한 기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측면에 보시면 시리를 부를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마이크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성품으로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넣어주는데요. 이걸 왜 넣어줬나 싶었더니 이 제품은 건전지가 아니고 충전식이에요. 도대체 이 리모컨을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제가 완충된 상태에서 한 달 동안 사용했는데 10% 달았더라고요. 그럼 한 번 충전에 거의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 정도 소모면 충전식이 아니고 그냥 건전지로 했어도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이쁘긴 한데 비싸다 뭐 이런 거죠. 다음은 실드 TV입니다. 뭔가 디자인이 SF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이에요. 후면을 보시면 독특하게 생긴 전원 단자가 있고요. 이 독특하게 생긴 전원 단자 때문에 아답터를 잃어버리면 호환될 전원 장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유선 인터넷 이더넷 포트, HDMI 아웃 포트, 그리고 USB 3.0 포트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요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러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옆으로 하여튼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중고로 구매했고요.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를 같이 구매했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리모컨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 위에서 보시면 삼각형이에요.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잡을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방향키 쪽이 살짝 온폭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딱 대고 움직일 때 엄청 편합니다. 되게 신경 써서 만든 리모컨인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이제 연결해서 어떻게 구동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애플 TV의 메인 화면입니다. 한국에 정식 출시를 하면서 차 같은 국내 OTT 미디어 서비스까지 모두 정식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메인 화면의 인터페이스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첫 번째 줄의 하얀 박스 위에 있는 어플들은 이렇게 각각의 어플에서 시청 중인 컨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팟캐스트 컨텐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한 서비스들은 이 하얀 바 위에 올려놔도 미리 컨텐츠를 보여주는 기능은 안 돼서 밑으로 빼놨어요. 자, 애플 TV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재생 대기 목록에 보시면 애플 TV 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왓챠, 디즈니 플러스, 뭐 각 미디어 서비스에서 제가 시청하고 있는 부분을 쫙 소팅을 해줬어요. 이거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요. 살짝 애플 TV 플러스 위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 미디어 서비스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란까지 만들어 놨고요. 이 첫 메인 화면의 재미있는 점은 예를 들면 웨이브에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컨텐츠를 제가 지난주 것까지 다 보고 이번 주 일요일날 새로 업로드가 되면 요 칸에 새로 뜬 컨텐츠라고 해서 여기에 위치를 해요. 미디어 서비스 안에 들어가면 뭐 이런 데서 다 소팅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 애플 TV는 이걸 통합해서 디즈니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뜨면 여기에 보여주고 웨이브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뜨면 여기에 보여주고 제가 보던 컨텐츠에 새로운 시리즈가 올라왔을 때 이쪽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미디어 서비스를 통합해서 이쪽에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또 되는 애만 되고 안 되는 애는 안 돼요.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왓챠까지 돼요. 여기엔 넷플릭스나 뭐 프라임 비디오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검색도 보면
또 이게 편해요. 이렇게 뭔가 쳐야 될 때 핸드폰에서 키보드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무한도전을 찾는다 그러면 웨이브에 있는 무한도전이 바로 찾기가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다 찾으면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던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왓챠까지만 돼요. 여기에 넷플릭스는 안 걸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모컨에 클릭패드하고 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살짝 멈춘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클릭 버튼을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클릭패드를 이용하면 엄청 빨리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휠 쪽에 손을 지그시 감으면 동그랗게 커서가 바뀌잖아요. 휠을 돌려서도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이 휠 돌리는 건 너무 편합니다,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또 다 되느냐? 이게 또 아니에요. 이 휠을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는 애플 TV 플러스,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왓챠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또 휠은 지금 요거 이제 디즈니 플러스인데요. 이 휠은 사용할 수 없어도 클릭패드는 사용 가능해요. 저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매력을 가진 OTT 박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써보신 분들이 다들 만족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돌비 비전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디즈니 플러스에 가면요, 호크아이가요, 여기 상세 정보에 보면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돌비 비전이 아니고 HDR10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화면 보호기인데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항공샷이나 부감샷으로 찍은 4K HDR 지원되는 화면 보호기인데 이게 진짜 너무 환상적이에요. 세계에 있는 유명 도시나 관광 명소 같은 데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이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긴 타이티라는군요. 여긴 두바이인 것 같아요. 여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군요. 바닷속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수족관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쨍하고 진짜 좋은 TV에서 이거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불멍이라고 하나요? 이 스크린 세이버 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재미가. 자, 애플 TV의 기능 한번 쭉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이폰 XS에 준하는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기기라고 한다면 뭔가 외부 기기를 연결하게 만들어서 뭐 카메라를 달면 뭐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뭐 TV로 화상통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배제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고, 또 아쉬운 부분은 자막이 좀 작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조금 폰트를 키우고 싶어서 크기를 중간에서 크게로 바꾸면 자막이 이만해집니다. 중간이 없어요. 작게 하면 이렇게 되고,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크기로 보고 있는데 한글 폰트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잘 안 돼 있다는 느낌? 뭐 그런 걸 받았습니다. 자, 애플 TV는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은 쉴드 TV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쉴드 TV를 연결했고요. 연결이 되면 이 앞부분 초록색의 LED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가만히 있다가 흔들면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있다가 흔들면 불이 들어오고, 리모컨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TV의 UI고요. 이번에 바뀐 UI 때문에 조금 더 쓰기도 편해지고 보기도 예뻐졌죠. 아까 애플 TV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미디어 서비스와 관계없이 이쪽에 모여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왓챠,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정도만 돼요. 뭐 메인 화면에 유튜브의 인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넷플릭스 추천작,
뭐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뭐 엔디비아 특집이라고 해서 게임도 광고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 홈 맞춤 설정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 서비스에 있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미디어 서비스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티빙이 안드로이드 TV에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항상 캐스팅을 통해서만 TV로 봤었던 티빙을 이렇게 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저는 네이버 요금제이기 때문에 뭘 봐도 구매를 하라는 얘기가 뜨네요. 근데 제가 아까 기본 사양 얘기를 할 때 쉴드 TV도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다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를 보면 돌비 비전이 안 떠요. 디즈니 플러스는 애플 TV도 그렇고 쉴드 TV도 그렇고 역시 돌비 비전 안 뜨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여기 보면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이렇게 다 뜬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TV에서 HDR을 인식을 못 합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의 호크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HDR이 지원된다고 뜨죠. 근데 애플 TV 플러스는 HDR 지원이 안 됩니다. 더 웃긴 건 유튜브에도 HDR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2160p 60에 HDR이라고 나오거든요, 원래는. 근데 쉴드 TV에서 유튜브의 HDR도 인식을 못 합니다. 이게 3년 전 기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이 쉴드 TV의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냐? 1080p 화질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AI 업스케일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화면이 갑자기 고해상도로 바뀌어요. 요게 기본이고요. 요게 업스케일링을 한 상황입니다. 요걸 조금 더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상황에서 쫙 이렇게 하면 업스케일링이 돼요. 되게 재밌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1080p에서 업스케일링을 할 때는 볼만한데요. 720p의 영상인데 여기서 이제 업스케일링을 키게 되면 이 폰트들 깨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괜찮다. 업스케일링을 하면 쨍해지는 느낌은 있긴 한데 이렇게 불안전하게 폰트들이 다 깨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눈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1080p 영상 정도에서 업스케일링을 하는 부분에 쓰면 좋은 기능이다. 안드로이드 TV는 워낙 익숙한 플랫폼이어서 뭐 그렇게 따로 많이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안드로이드 TV의 캐스팅 기능은 정말 강력하고 무시 못할 기능이죠. 뭐 지금은 티빙이 생겼지만 티빙 앱 없을 때도 캐스팅으로 얼마든지 TV로 던져서 볼 수 있고, 쿠팡 플레이도 캐스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캐스팅으로 쿠팡 플레이의 컨텐츠도 TV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캐스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애플 TV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애플 TV에는 에어플레이라는 미러링 기능이 있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미러링이 됩니다. 자, 유튜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영상을 이렇게 틀면 미러링이 되다가 영상 위쪽으로 이렇게 마치 캐스팅을 한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 앱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원을 안 하는 앱은 예를 들어 티빙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핸드폰의 길이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16대9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늘리기도 안 돼요. 자, 티빙 그렇고요. 쿠팡 플레이 이건 더 기가 막혀요. 자, 폰에 있는 화면에서는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데 TV에서는 안 나오죠. 쿠팡 플레이는 미러링을 막아놓은 거예요. 새삼 안드로이드 TV의 캐스팅 기능이 위대해 보입니다. 자, OTT 박스 세계관 최강자 쉴드 TV 프로 3세대와 애플 TV 4K HDR 이 두 제품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기능을 다 배제를 하고 비교를 한 영상이었는데, 게임 때문에 저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게임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게 그렇게 설득력도 없어 보여서 일단은 OTT 박스 본연의 기능으로 두 제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애플 TV부터 말씀을 드리면, 애플 TV는 아이폰을 쓰시는 분만 쓸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OTT 박스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굉장히 편리한 기능도 많지만 아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에서 사용할 OTT 박스라면 높은 점수를 주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쉴드 TV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이냐? 이것도 애매한 게 안드로이드 TV 박스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 쉴드 TV의 최대 장점이 게임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AI 업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화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이 제품 값을 하는 건데, 저처럼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굳이 구글 TV에 3배 값이나 주고 저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AI 업스케일링 부분도 그래요. 저 기능은 4K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4K 미만의 화질을 4K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이에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컨텐츠들 거의 다 4K예요. 그럼 4K에서 작동 안 하는 기능 때문에 저 가격을?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제가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돌아보면 구글 TV 같은 10만원 미만대 제품보다 화질이 월등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인데, 제가 쓰고 있는 TV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TV가 좋아야 화질 차이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화질이 좋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TV들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OTT 박스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저 제품이 3년 전에 출시했을 때처럼 따로 스마트 기능 없이 고가의 TV에 연결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 제품의 효용성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관 최강자라고 두 제품을 모셔다가 비교를 했는데 둘 다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 쓰임새는 없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결론은 흐지부지 나버려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채널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없잖아요.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채널에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회장님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성과 감성 사이 채널도 계속 예뻐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서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서교동 우리 집이었습니다. 회장님들 고맙습니다.